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요. 전기 더하기 화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사보다 산업기사가 더 어려워요. 기사는 전기 한 과목, 화학 한 과목이지만 산업기사는 전기 더하기 화학입니다. 공부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기사 공부를 하든지 산업기사 공부를 하든지 책도 동일합니다. 출제기도 동일합니다. 저의 강의도 동일합니다. 단 틀리는 것은 문제풀이만 기사 따로 산업기사 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목표를 두면 기사를 공부해도 괜찮아요. 산업기사 둘 중에 한 개만 하고 시험은 원서만 2번 내면 자격증 몇 개 한다? 2개 다 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럼요. 61번 보겠습니다. 방폭입니다. 전기 설비의 설치 시 고려해야 할 환경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전기 설비 환경 표준 환경 조건이요. 열에 따라서 역시 방폭 구조를 달리해야 됩니다. 진동에 따라서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된다. 산소량입니다. 이 산소량은요. 대기 중입니다. 이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이에요. 수분 및 습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주변 설비의 표준 환경은 온도죠. 이게 바로 뭐다? 열이에요. 폭우는 높이입니다. 1000m 이하로 하고요. 습도입니다. 45에서 85% 하고. 그래서 4번 전기 설비에 특별한 고려를 필요한 정도요. 공해라든지 부식성 가스, 진동 등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뭐다? 산소량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다음 중 대전된 정전기가 뭐예요? 정전기라는 것은 전기가 축적된 것을 정전기라고 한다. 제거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의 습도를 가능한 낮출 게 아니고 어떻게 높여야 되죠. 습도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정전기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 주유소 가면 어떻습니까? 맑은 해가 쨍쨍 내리 쬐는 날에 정전기 있어. 비 오는 날 정전기 있나? 없어. 그 습도를 높여서. 원래 습도는요. 최소한 70% 이상 유지한다면 정전기는 사라집니다. 답은 틀렸어요. 벌써 1번입니다. 둘째요. 제전기를 이용해 물체에 대전된 정전기 자체를 제거하거나 셋째. 도전성을 부여하여 대전된 전을 누설을 시키거나 넷째. 금속 도치와 대지 사이 전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뭘 한다? 접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전기 제거 방법을요. 제가 도표로 그림으로 했는데 접지를 한다든지 정전화, 정전 작업법을 유속 제한, 정차 시간, 대전 방지 사용, 가습, 제전기 사용, 제조 장치 및 탱크의 불안 이런 것이 다 뭐다? 정전기의 방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게 만들어 뒀고요. 우리 교재 4-52쪽에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16년 5월 8일 기사, 2016년 8월 20일 날 기사도 출제됐지만 실제 여러분 2017년 여러분하고 같은 날 시험 본 5월 7일 날 기사에도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3번입니다. 감전입니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작업 요령 관계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없는 것. 이건 어디 나왔어요? 역시 2017년 5월 7일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 근로자에게 첫째, 전원 설비 효율에 관한 사항. 야, 얼마나 돈이 되느냐 이 전기 잘 가려면 이런 걸 가르칠 필요는 있다. 필요 있다 없다를 떠났어요. 안전에서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전사항.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단락 접지 실시에 관한 사항, 전원 재투입 순서에 관한 사항, 작업 책임자 임명, 정전 범위, 절연용 보호구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그래서 정전 작업 시는요. 법으로 5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정전 작업, 작업 전 전원 차단, 전원 투입 방지, 작업 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 단락 접지, 작업 장소의 보호 등입니다. 그래서 전원 설비 효율에 관한 것은 정말 우리 경제하는데 알아두는 건 좋지만 실제 우리 안전에서는 경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보다 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안전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 교재 어디 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4-17쪽에 정전작업이 조치사항이 있고요. 2016년 8월 20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정전기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 접지한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접지공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첫째, 특별제일증 접지가 없다. 특별이란 말 때는 뭐가 있어? 3종이가 있지. 그래서 답이 벌써 1번 나왔습니다. 2번 특별 제3종 접지가 있어요. 1종 접지공사 있어요. 2종도 한 개 더 있다면 3종이 있죠. 여기 해놨어요. 접지공사 종류 4가지인데 1종 접지공사, 2종 접지공사, 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간단한 걸로 점수 잘 주기 위한 실기 필답형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21쪽의 표 접지공사의 종류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2016년 8월 20일 역시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 출제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쉬운 문제에 틀리면 안 된다는 것. 65번입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누전은 뭐예요? 바로 사람 인체에 이제 감전이 되죠. 누전으로 인해 뭐가 발생한다? 하전이 발생한다. 어떤 시장이에요? 몇 달 됐나요? 2017년에 그 저쪽에 왜 우리 그 지금 월곶이라 그러죠. 월곶. 거기 아무튼 시흥시가 들어간지 저는 잘 모르고 거기에 어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서에서 뭐라 그래요? 누전으로 추측된대. 그러니까 누전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 그런 걸 누전이라고 하는데 누전에 의해 가지고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 접속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틀린 것은 분기회라마다 당연히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 설치하죠. 동작 시간은 0.3초 이내. 그러니까 순식간에 누전되면 바로 전기가 딱 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 전기감도 얼마? 30mA 이하야. 맞아요. 넷째, 누전 차단기는 잘 보세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요발 접속하지. 요까지 맞죠? 뭐야? 접속하지 않고 접속 안 하면 있으라면 안 하자. 그 요말을 잘 알아야 돼. 그 답은 몇 번? 반드시 누전 차단기는요. 배전반이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해야만이 감전이나 누전 시 착각 몇 초? 0.03초 이내에 떨어져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기사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형태로 내가 도표도 딱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65번 문제는 2017년 5월 7일 기사에도 출시됐다. 그 누전 차단기 설치 그대로 제가 옮겨놨고요. 우리 교재 4-15쪽이라든지 2017년 3월 5일뿐만 아니고요. 2017년 언제? 5월 7일 기사와 역시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던 문제가 65번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다 보이죠 벌써. 전기 스파크요. 최소 발화에너지 전기뿐 아니고 정전기 에너지 모든 발화에너지나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다 어떻게 2분의 1 CV 자성이라는 것. QV CV 자성. 요거가 되겠습니다. 좀 더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둘 것은 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요. 67번 한번 가보죠. 더 쉬워요. 67번. 요거는 봐요. 설명은 뭐 정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다 해놨지만 의미 없죠. 우리 교재 4-49 2016 5월 8일 2016 8월 계속 출제됐던 문제고요. 67번입니다. 다음 방폭 구조의 종류와 기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틀렸다. 이거는 보자고. 압력 방폭 구조는 Q가 아니고 얼마? P로 하죠. 유입 방폭은 5이니까 O로 해요. 비점화 방폭 구조는 어디? N으로 하고. 요것도 2017년 5월 7일 어디에 나왔다? 기사에도 나왔던 문제다. 3번, 4번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E가 아니고 뭐요? IA로 하기도 하고 IB로 하기도 한다. E는 뭐요? 안전증 방폭 구조를 해야 돼. 그래서 압력방 P고요. 요것도 봐요. 틀렸죠. 지금 오탈 냈죠. Q가 아니고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P는 맞나? 그리고 이게 근데 얘가 너무 이렇게 해놨나? 어쨌든 압력방폭 P가 맞죠. 유입방폭은 O예요. 본질한 IA 또는 IB라는 거. 이거는 4-64쪽에 있지만 2016년, 2017년 5월 7일 어떻게? 기사, 산업기사 어떻게 나왔다?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제3종 접지공사에 우리 접지공사는 앞에 되어 있잖아요. 1종, 2종, 3종, 특3종인데 3종 접지공사에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가 잘 보세요. 0.1A입니다. 전압 강화로 인한 대지 전압의 최대 전압은 건데 알아둘 게 있어요. 전압의 최대 값은 이거예요. 3종 접지조 한계 값은 100V. 이럴 때 대지의 전압을 곱해야 돼요. 그럼 0.1을 곱하면 얼마? 10V다.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21조 3 접지 설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69번 볼까요? 허용 접촉 전압이 종별 기준과 서로 다른 것은 여기서 보죠. 1종은 2.5V야. 맞죠? 이것도 기사에 나왔죠. 제2종은 25V야. 3종은요. 이런 게 있나 없나? 75라는 게 없어. 3종 얼마? 50V야. 그럼 3번 답이에요. 제4종 어떻게? 무제한입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그럼 아마도 해설로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봐요. 종별 허용 접촉 전압은 1종은 얼마? 2.5V야. 2종은요. 25V 이상인데 이것이 바로 시험에 기사 시험에 나왔죠. 항상 구조물의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는 몇 종 허용 접촉 전압인가? 그러니까 2종이 나와요. 3종은 50V에서 이놈이 틀렸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요. 4종은 무제한입니다.
우리 교재 4-5쪽입니다. 2016년 3월 6일 날, 2016년 8월 21일 날 또 출제됐지만 2017년 여러분이 이 시험과 똑같이 5월 7일 날 어디에 출제됐다? 기사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페인트 스프레이로요. 뿌려 도장 작업을 하는데 도장 작업하는 페인트 칠한다 이 말이죠. 하는 작업 중에 발생할 정전기 대전의 종류는 정전기 대전은 당연히 페인트가 휙 나가니까 이거 가지고 분출이라고 그래요. 페인트가 탁탁 어떻게 묻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 그거 가지고 충돌 대전. 그럼 요거밖에 없어요. 설명해 놨어요. 충돌, 입자와 다른 고체와의 충돌. 그러니까 입자가 얘는 자동차에 탁탁탁탁 고체가 되죠. 급속한 분리에 발생하고. 분출은 뭐요?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구멍을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걸 우리는 분출대. 답은 1번이었습니다. 우리 교재 어디 있습니까? 4-60쪽 문제 19번 2016년 5월 8일 기사로도 출제됐고 역시 기사 산업기사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1번입니다. 기사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네요. 다음 중 가연성 분진의 폭발 메커니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러면 뭐요? 반드시 분진 폭발은요. 태적 이름이 분진된 다음에 날아다닙니다. 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화원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당연히 폭발하고 또 2차 폭발을 하고 좀 더 가면 어떻게? 폭갱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분진, 비산하여 구림이 생성되고요. 분산을 하고 발화, 폭발, 폭갱 또는 뭐 계속 2차 폭발이 나가는 거죠.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입니다. 메탄이요. 메탄 CH4가 되겠죠. 메탄이 100몰에 산소 중에서 완전 연소하기 위해 이때 소비된 산소량은 몇 몰인가 알아둘 게 있어요. 메탄가요. 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산가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바로 결합이 안 되니까 얘를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요? 메탄일 때 탄소가 몇 개? 1개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탄소가 2개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얼마? 바로 뭐 몇 몰은? 100몰 한다. 100몰일 때 요거는 X야. 그럼 요거 곱하면 되죠. 같은 쪽. 그럼 당연히 200밖에 없어. 여기 이렇게 안 해도 1과 200은 의미가 있다고. 나누든지 곱하도 200은 어떻든 영원히 200이다. 답은 4번. 이렇게 한 번만 보면 되고요. 역시 우리 문제 교재 5-7 문제 21번에 적중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법적인 문제네요.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 저장 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이동 저장 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주입할 때 액 표면의 높이가 주입가나 선다는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 속도는 건데 이건 알아들을게. 이거는요. 몇 메타 세컨냐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요. 1m 세컨가 되겠습니다. 주입 속도 1m 세컨 어디 있느냐? 우리 교재 5-5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있지만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8조에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 등유 등에 주입할 때는 얼마? 선단 높이는 1m, 초당 1m 세컨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74번입니다.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반응성 물질은 우선 알아둘게 K예요. 그래서 칼륨인데 칼륨은요. KOH 때가 얘가 뭐 유일하게 수소를 잘 발생시킨다 그랬지. 이건 어디서 했다? 바로 우리 기사에서도 했던 문제고요. 여기서 니트로화합물은 유기가산화물이에요. 니트로화합물. 부탄은 인화성 가스예요. 염소산 나트륨이 어떻게? 산이 들어갔으니까 산화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보자고 그럼 실제. 봐요. 물반응성 물질은 칼륨이 되겠고요.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염소산 나트륨, 인화성 가스는 뭐다? 부탄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요. 인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또는 염소산이니까 산화성 고체. 그래서 옛날에 이걸 가지고 산화성 물질은 요산을 분리한다고 고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교재 5-8쪽이요. 위험물의 분류와 취급에도 있고 2016년 5월 8일 기사에 출제됐고요. 17년 3월 5일 날 출제됐고 법에는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별표 1의 위험물질의 종류로서 나와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산화항은요. 20ppm은 약 몇 그램 per 메타세컨인가. 그런데 바로 이걸 ppm을 그램 메타세컨으로 혼트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SO2의 분자량은 얼마? 만들어줬네 다. 64이고 온도는 21도시니까 압력은 1기압으로 한다.
그러면 이 공식의 이름이 요까지는 알아둘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항상 요는 ppm을요. 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램 메타이세컨은 22.4가 기본하죠. 온도예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켈빈 온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pm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몇 ppm? 20 ppm. 분자량은 얼마요? 64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온도가 얼마였대? 온도는 21도 더하면 돼요. 하니까 봐요. 22.4 그대로 왔죠. 273 그대로 왔죠. 뭐 한 거? 요것만 한 거죠. 온도와 요것만. ppm과 분자량 하니까 답은 얼마? 0.053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계산기를 적용해야 돼요. 왜? 요 놈을 잘못하면 조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0.0531 4번이다. 물론 이걸요. 굳이 뚝뚝뚝 두드려서 하지 않더라도 혼돈되면 항상 위치가 4번이야. 이거는. 요 놈이 간혹 1번으로 가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꼭 눈만 잘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우리 교육효과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해서 눈입니다. 눈 교육효과 중에 얼마?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19 쪽에 합격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은요. 다음 유해위험물질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용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방법입니다. 유해물질이 사고 발생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이제 갑자기 등유경유가 가다가 유조차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첫째, 중화 또는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중화시키거나 희석을 시켜가지고 인체 해가 조금이라도 덜 오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유해위험 물질이요. 즉시 모두 소각시킨다.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휘발유가 가다가 탱크가 터졌으면 거기다 불 태워봅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노? 산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답이 2번이에요. 유출 부분을요. 억제 또는 폐쇄시키고요. 유출된 지역 인원을 빨리 대피시켜야 돼. 이것이 바로 유해물질, 위험물질 대처요령이 우리 교재 5-16이요. 2번 급성 독성물질 누출 방지 조치에 이 내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77번입니다. 다음 중 중류탑의 원리로 거리가 뭐 중류라는 건 뭐예요? 물질을 열을 끓여가지고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죠. 물질 이동 현상을 가지고 중류라 그래요. 당연히 무거운 것은 아래에 있고 하로 올 거고 가벼운 것은 어떻게 위로가 이걸 가지고 물질 이동 현상의 원리를 중류탑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77번요. 내용은 어떤 거 있냐? 첫째 1번입니다. 끓는 정수 사이를 이용하여 목적 성분을 분리하는 건 맞습니다. 열 이동은 도모하지만 물질의 이동은 관계하지 않아. 반드시 뭘 이동한다? 물질 이동을 관계하지.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기체, 액체 두 상의 접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접촉 면적이 필요하고 여러 개의 단, 이게 바로 중요 단위. 여러 개의 단을 사용하는 다단탑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류탑은요. 공장에서 액체 화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돼 내부의 칸막이 여러 번 분별, 중류가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어떻게? 당연히 위쪽에 갈 것이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로 분리되는 것이 중류탑의 원리예요. 그래서 뭐가 이동이다? 물질이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78번입니다. 다음 물질의 위험성과 그 시험 방법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런데요. 인하점은요. 태그 밀폐식으로 해요. 이게 맞아요. 발화 온도라든지 연소 시험 이거 다 틀렸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인하점 측정 장치는요. 에벨 펜스키 밀폐식 시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타그 또는 뭐요? 태그 밀폐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답은 맞는 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펜스키라든지 마르텐스 밀폐식 시험기도 쓸 수도 있고 클리브랜드 개방식 시험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유일하게 항상 요놈 하나밖에 없어요. 인하점 측정기는 태그 밀폐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9번입니다. 가정에서요.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드디어 나는 것 같아. 가스 연소 형태는 어떻게 된다? 확 퍼지죠. 가스는 뭐요? 연소 자체가 균일 연소가 아니고 불균일 연소로 또 뭐다? 확산 연소로 해서 요건 어디예요? 어디서 나왔다? 2017년 5월 7일 기사에도 나왔죠. 뭐 다음 중 고체 연소가 아닌 것은 확산 연소는 뭐다? 바로 기체 연소. 액체가 뭐가 된다? 바로 기체가 되는 연소를 가지고 우리는 확산 연소. 보겠습니다. 좀 더. 확산 연소는요. 불균실 연소로서 가연성 기체를 대기 중에 분출 확산시켜 연소하는 방식은 불꽃은 있으나 뭐가 없다? 불티가 없는 연소를 가지고 우리는 확산 연소, 불균일 연소지가 되겠죠. 또 혼합 연소, 예혼합 연소, 균질 연소는 이거는 먼저 가연성 기체를 공기와 혼합시켜 놓고 연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교재 5-26쪽에 있어요. 2017년 5월 7일에 기사 문제 93번에도 요 내용이 바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80번입니다. 야, 역시 주워 먹어. 요 사이 많이 나는 거네요. 2017, 18 들었었어요. 하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릅니다. 파단선들의 충격파가 형성해 보통 1000에서 3500m/s 이러는 걸 뭐라 그래요? 바로 폭발도 아니요 폭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폭발의 연속도는 0.1에서 10m/s밖에 안 되는데 폭경은 1000에서 3500m/s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교재 5-28쪽에 폭발로 나왔죠. 이외에도 수없이 기출해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7년 5월 7일 몇 번째 과목? 네 번째 과목 전기 더하기 화학이었습니다. 다음 과목은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종합장입니다. 종합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